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17년 3월 16일 강원도 정선군의 한 모텔에서 3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남성은 37세 안 씨로 사인은 자살이었죠. 현장을 조사하던 경찰은 그의 겉옷 안주머니에서 유서로 추정되는 짤막한 쪽지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내용을 보니 남겨진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과 함께 도박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었기에 이런 선택을 했다는 안타까운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자살 사건 이후 신원 조사가 이루어졌고 알고 보니 안 씨가 사망하기 1년 전부터 강원랜드에 출입하면서 약 25억 원의 돈을 잃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도박에 빠진 한 남자의 최후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안 씨가 사망하기 20일 전, 사실 이와 매우 유사한 일이 이미 한 차례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 부산에 거주하던 44살의 최 씨, 그 또한 정선에 있는 한 모텔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건데요. 현장에서는 유서로 보이는 그 어떤 것도 발견되지 않았죠. 게다가 유족 또한 찾을 수가 없어서 결국 이 사건은 행방불명자 자살로 종결되고 말았습니다. 추가 조사를 통해서 최 씨 또한 오래전부터 강원랜드에 출입을 했고 2010년도경엔 강원랜드 측에다가 자신 스스로 출입 금지를 신청했다는 사실까지 밝혀졌죠. 그만큼 끊을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가 사망한 원인이 도박 중독으로 인한 자살이 아닐까 추정만 가능했을 뿐인데요. 유독 강원도의 정선군에서 많이 보고되고 있는 행방불명자 자살. 이들을 일명 죽어서야 떠나는 사람들로 불리고 있습니다.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최후엔 자살로 삶을 마감하는 거죠. 지난 10년 동안 정선경찰서 관내에 보고가 된 도박 관련 자살자가 약 61명입니다. 연평균 약 6명의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 셈이죠. 한 번은 기자가 정선 주민들을 상대로 이 자살 이슈를 취재하러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의 답이 아니 정선에서 사람 죽은 게 기사가 되기나 해요? 이 동네에선 외지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도 별 관심 없어요 라고 대답을 하셨는데요. 하물며 한 할아버지는 카지노 오가면서 친해진 동생이 하나 있는데 얼마 전부터 농약을 갖고 다니더니 최근 들어 보이질 않는다. 아마 죽었나 보다 라면서 굉장히 무심한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 노인에 따르면 친했던 동생 김 씨가 강원랜드에서 도박으로 8억 원 이상을 잃었고 이후에 큰 빚더미에 앉았다고 귀띔해줬죠. 이것 때문인지 정선 지역의 모텔 혹은 공공 화장실에서까지 다른 지역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특이한 관행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분명 안에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두드려서 답이 없으면 바로 문을 따버리는 일이죠. 그러니까 혹여 안에서 자살을 시도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그만큼 자살은 이 정선 지역의 크나큰 고민인 동시에 흔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이런 일화와 함께 정선에서는 오래전부터 전해지는 오싹한 소문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택시기사님들 사이에서 공공연한 이야기인데 새벽녘이면 강원랜드 인근 터널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희미한 빨간 불빛이 목격된다는 내용이었죠. 동네마다 이런 류의 괴담은 들려오지만 사실 가장 많은 괴담이 들려오는 곳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강원랜드 인근의 모텔촌. 이곳은 이미 국내 유명 심령 스팟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주변 모텔에서 숙박을 하면 꼭 가위에 눌린다는 제보와 함께 직접 혼령을 목격했다는 경험담까지 다양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중 가장 유명한 일화가 있죠. 카드키 도어락 시공업자였던 김 씨, 그는 정선 하이원 리조트 신축 공사에 참여했습니다. 각 호텔 방마다 도어락을 설치하는 작업 때문에 밤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곤 했죠. 그 당시에 하이원 리조트 주변에는 이 건설 중인 건물을 제외하고는 전혀 다른 게 없던 시절인데요. 심지어 그 흔한 가로등도 몇 개 없어서 김 씨가 밤에 작업을 할 때는 안전모 위에 있는 그 헤드라이트 하나에 의존을 해야 했을 정도죠.
워낙 인적도 드물고 또 밤늦게까지 몇몇 인부들이 남아서 일을 할 때면 다 큰 성인한테도 굉장히 오싹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씨가 야간 작업으로 퇴근이 너무 늦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주변 운영자들한테 오늘은 내가 인근 모텔에서 좀 자려고 한다 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이때 그들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주변 모텔에 돈을 잃고 자살한 사람이 많으니 조심해라 라는 조언을 해줬지만 김 씨는 그저 웃어 넘겼죠. 그렇게 그날 일을 모두 끝낸 김 씨는 우선 주변에 있는 식당에 들어갔고 가볍게 술 한 잔을 기울였습니다. 이제 식당도 슬슬 정리할 때가 됐고 김 씨가 나와 보니 근처에 한 모텔이 눈에 띄었습니다. 외관이 낡았지만 현장과 가깝고 무엇보다도 숙박비가 저렴할 것처럼 보였죠. 그는 고민 없이 들어가서 방을 배정받습니다. 그곳은 작고 낡은 방이었어요. 그래도 있을 건 다 있었죠. 들어오자마자 TV를 켜고는 간단하게 샤워를 했고 오늘 놓친 야구 경기를 시청합니다. 하지만 오래 지나지 않아서 피곤함이 몰려오다 보니 잠이 쏟아졌고 그는 TV를 켠 채 깊은 잠에 빠져들었는데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잠을 자던 김 씨가 순간 침대 옆으로 서늘한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아주 이상한 느낌이었죠. 그가 살짝 고개를 돌려봤는데 침대 이 자신의 옆자리에 한 남성이 누워 있습니다. 그는 이 상황이 꿈인지 생시인지 순간적으로 분간하기가 어려웠어요. 얼마 전에 다른 동료와 일을 끝내고 같이 잔 적도 있어서 헷갈렸던 거죠. 잠결에 무시하려고 했지만 이내 번쩍 눈이 떠집니다. 분명 이 방에 들어온 사람은 그날 그 사람 혼자였죠. 그렇다면 옆에 누워있는 사람은? 등줄기에서 땀이 나기 시작했고 숨막히는 공포감에 휩싸여서 몸의 근육이 다 굳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옆에서 중저음에 남자 목소리가 나지막히 들려와요. 나 지금 모텔이야. 넌 언제쯤 도착해? 그리고 중얼거리는 듯 대화가 이어집니다. 이게 진짜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고 싶었지만 또렷이 귀에 들리는 목소리예요. 곧이어 다른 통화도 이어집니다. 일이 바빠서 당분간 집에 못 갈 것 같아. 분명 TV에서 나온 소리는 아니었죠. 가위에 눌린 것도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김씨는 너무도 두려운 나머지 두 눈을 꼭 감고 그냥 자는 척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존재가 자신에게 말을 걸 것 같았으니까요. 그리고 이내 그는 정신을 잃고 맙니다. 다시 잠에 들었는지 그냥 멍해진 건지. 그러다 시간이 흘렀고 어느 시점에 김씨의 어깨를 툭툭 치는 느낌에 깨어납니다. 그러더니 들리는 소리가 얘는 뭐 이렇게 잠이 많아. 일어나! 일어나! 어렴풋 눈을 뜬 김씨. 그리고 고개를 돌려서 눈앞에 보이는 의문의 남성과 눈이 마주치자마자 그는 졸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은 혀가 길게 늘어뜨려져서 가슴까지 내려와 있었고 눈은 온통 흰자로 가득한 채 김씨를 또렷이 응시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현실이 아니길 바라면서 그렇게 의식을 잃었던 겁니다. 다음날 아침 그는 깨어나자마자 씻지도 않고 모텔방을 허둥지둥 떠났고요. 아예 하이원 리조트 일을 포기한 채 도망치듯 서울 올라왔다고 전해집니다. 사실 강원랜드 인근의 모텔에서 의문의 홀령을 봤다는 목격담은 여러 포털 사이트를 통해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은 하나같이 그곳에서 자살한 사람이 많아서 어쩔 수 없다라면서 이 괴담에 신빙성을 더하고 있죠. 게다가 이 스토리가 기사화된 적이 있었는데요. 관련 기사 하나에 남겨진 베스트 댓글이 눈길을 끌게 됩니다.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정선 쪽에 갈 계획이 있는 분이라면 사북 읍내 모텔엔 절대 투숙하지 마세요. 굉장히 단호한 경고로 시작하는 글이었죠. 댓글에 따르면 정선 모텔들 가운데서도 사북 읍내에 있는 모텔들은 유독 자살한 사람이 많이 나오는 곳이라고 하고 어떤 모텔이든 간에 최소 한두 명 이상 목매어 죽은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 이쪽에서 머물게 된다면 반드시 주인에게 부탁해야 할 게 있습니다. 저기 사람이 죽지 않은 방으로 주세요. 이건 누가 들어도 섬뜩한 말이지만 이때 주인의 반응은 더욱 놀라워요. 화를 내거나 부인하기는커녕 대부분 별 반응 없이 방키를 바꿔주기 때문입니다. 정선 사북읍내 곳곳에 있는 모텔들, 여기에 방 구조는 언뜻 보기에는 타 모텔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눈에 띄는 부분이 있죠. 바로 창문이 하늘 쪽으로 이 대각선으로 해서 약 30도 정도만 열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오픈은 불가능한 거죠. 그렇다 보니까 더운 날 답답함을 느끼는 고객들이 종종 항의를 하기도 하지만 모텔 측에선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창문이 그렇게 열리는 이유는 오직 투신 자살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만큼 이곳에서 수많은 자살이 일어났다는 걸 뒷받침해주고 있죠. 한편 강원랜드 인근 지역에 얽힌 또 다른 괴담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인 2006년 겨울, 하이원이 오픈을 해서 막 관광객이 몰리던 시점이었는데요. 평소 보드 타는 걸 좋아하던 최군과 박군 역시 함께 여행을 왔고, 근데 이날따라 유독 거센 눈보라가 치면서 길이 막혀 예상 시간보다 늦게 이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이 하이원 근처에 모텔 몇 개, 그다음에 스키 대여점, 그리고 식당 몇 개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시설이 없었는데요. 그들은 일단 근처 고깃집에서 허기를 달래기로 했죠. 식사를 마친 이들은 근처에 있는 모텔을 잡았고 잠깐 눈을 붙인 후에 다시 나가 새벽 스키를 타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모텔이 시설이 그닥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요. 보드 타러 왔으니까 두 사람한테 문제가 되지 않았죠. 방에 들어서자마자 침대에 누웠고 그렇게 1시간 정도가 지났을까요? 최군이 유달리 몸을 뒤척이면서 쉽게 잠을 못 이루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가 박군을 흔들어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허둥지둥 쫓기듯 짐을 챙기고 있는 겁니다. 박군이 일어나서 어리둥절하면서 왜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지만 그 최군은 야 아무것도 묻지 말고 일단 나가 라고 할 뿐이었죠. 황급히 모텔을 빠져나와서 차에 짐을 싣고 출발하려던 찰나에 최군이 힘겹게 입을 엽니다. 야, 아까 내가 잠깐 눈을 떴는데 말이야. 모텔 창문 너머로 누가 우리를 보고 있었어. 근데 눈, 코, 입이 없었어. 그 상황을 보면 그저 살색의 얼굴 형체가 창문에 딱 달라붙어서 안을 보고 있었다는 이야기. 최군은 자신이 분명 가위를 눌린 게 아니었고 창문에 있던 그 존재가 사람일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그런데 이 경험담이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면서 이상한 일이 발생했죠. 같은 경험을 했다는 댓글들이 연이어 달렸던 겁니다. 그 중에는 커튼 위로 검은 형체 무언가가 흔들리는 형상을 봤다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혀가 길게 늘어진 사람이 자신을 물끄러미 보고 있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사람이 목을 매서 사망하게 되면 몸 안에 배설물들이 밖으로 배출되고 혀는 입 밖으로 길게 늘어져 나온다고 알려져 있죠. 카지노가 있는 정선 강원랜드에서 들려오는 괴담들, 특히나 도박에 빠져서 삶을 마감한 이들이 많다는 그 실제 팩트와 함께 더 리얼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도박이라는 파멸의 길에 서 있는 이들은 당연히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낯선 타지에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참 안타깝고 비참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 모든 이들의 명복을 빌면서 도박이 얼마나 많은 것을 파괴하는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강원랜드 괴담,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